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 콩팥은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걸러내주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이걸 비뇨기라고 하죠. 이뿐만 아니라 체내 수분을 조절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요, 전해질 균형과 혈압 조절까지 맡고 있는 필수 장기죠. 이 이외에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신 건강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 신장 콩팥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장이 약해졌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4가지 영양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은 노폐물 제거와 수분 균형 조절을 담당하는데요, 이 기능이 떨어지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병이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죠. 초기 증상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류, 단백뇨가 나타날 수가 있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고기나 콩 같은 것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단백질을 파우더로 먹는 것은 정말 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근육을 만들어 보겠다고 헬스장에서 누구나 먹는 파우더로 된 단백질을 먹는 것, 콩팥병이 있는 분들은 금기, 절대 극약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콩팥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 그 다음은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수분이 몸에 정체돼서 콩팥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 모두 콩팥이 걸러야 하기 때문에 수분이 많아지면 콩팥이 걸러야 하는 총량이 많아져서 콩팥 건강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트륨을 너무나 제한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소금은 신경 전달과 혈액 정화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은요, 근육을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이온이죠. 미네랄입니다. 나트륨 칼륨이 근육 내를 드나들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거든요. 따라서 나트륨이 없으면 근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전신의 전해질에도 이상이 생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도한 나트륨 제한이 아니라 적정량의 깨끗한 소금 섭취입니다. 콩팥 건강, 신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 그 다음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신장이 약해졌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콩팥이 약할 때는 칼륨, 인, 단백질, 나트륨 등의 이 4가지 영양소가 몸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륨은 심장과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콩팥 건강이 안 좋아서 칼륨 수치가 매우 높아지면 부정맥, 심장마비 등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이라면요, 칼륨 섭취를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칼륨은 신장이 건강한 사람한테는 권장되는 영양소입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나트륨을 체외로 끌고 나가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콩팥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에는 이 칼륨을 배출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영양소, 그 다음은요 바로 인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인을 많이 섭취하면 혈중에 인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가려움증, 관절통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뼈 건강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이 약할수록 인 섭취를 꼭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 음식 한 끼의 선택에서부터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 4가지 영양소를 꼭 주의하시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단히 신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팁을 여기서 말씀드린다면요,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혈액 속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신장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미네랄이 포함된 깨끗한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시고요, 하루에 물 섭취량을 꾸준히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신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이고 건강한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셔라 뭐 이런 영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염식을 너무나 했을 때, 그리고 우리 몸에 구토설사 다한으로 인해서 전해질 대사 이상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먹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공복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로 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누구는 먹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먹지 말라고 하고. 일부러 과량의 소금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입장이니까 앞으로 이제 소금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답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이건 점심이건 라면에다 김치를 먹는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루 1일 권장 소금량이 5g 정도 되죠. 뭐 이러면 벌써 5g이 뭡니까? 김치와 라면에 벌써 1일 권장 나트륨 양을 훨씬 상회하는 우리가 소금 섭취를 하잖아요. 그럴 건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소금물을 따로 마셔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치도 짜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밀가루 면이 있죠. 이 면도 왜 이렇게 맛있냐면 거기 간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짬뽕을 먹어도 국물도 짜죠, 면도 짜죠. 근데 우리가 못 느껴요. 뜨거울 땐 더더욱 못 느끼고. 근데 국물을 식혀서 마셔보면 짜서 못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염식을 하지 않고 권장량보다 많은 소금을 이미 섭취하고 있으니 따로 먹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장 기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릴 건데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하나로 알려진 표고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뭐 고기 대신 먹는다고 하죠. 고기 맛이 나는 그런 맛있는 버섯이기도 하죠. 오래전부터 이제 불로장생의 명약으로도 불릴 만큼 귀한 식재료입니다. 가격도 싸지가 않죠. 표고버섯은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또한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 표고버섯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말린 표고버섯을 가루를 내잖아요. 이거를 소금 대신 조미를 하면 저염에도 맛있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입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 그 향은 또 말할 수가 없죠.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 다음은요 바로 무입니다. 무는 수분 함량이 높고요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조절에 유리한 식재료이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하기, 건강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무 자체가 소화제이기도 하고요, 이 무의 씨앗, 나복자라고 하죠. 이 무의 씨앗도 소화하기 그리고 호흡기, 기침에도 도움을 주는 약재로도 사용되죠. 이 무순도, 그러니까 회를 먹을 때 무순을 많이 먹죠. 그것 역시 혹시 익히지 않은 생선을 섭취했을 때 소화를 돕기 위해서 생강조림, 무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는 신선한 상태로 먹어도 좋고요, 조리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일상 식단에 넣기 쉬운 음식입니다.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 다음은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항산화작용과 이뇨작용을 통해서도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특성 때문에 양파는 신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유익한 음식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음식은요 잡곡밥이 그 대표적인데요. 잡곡밥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권장하죠.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일반 쌀밥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의 배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잡곡밥에는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신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잡곡밥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음식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섭취해야 하고요, 필요할 경우 적절한 양을 정해서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당뇨가 심한 분들도 잡곡 드시는 것을 조금
주의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이 너무 안 오르는 것을 또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댓글로 많이들 물어보신 내용이에요. 난 신장 건강과 콩팥 몇 기인데 잡곡을 먹어도 되냐. 그때 파로하고 카무트 이런 거에 질문이 왔는데, 이런 분들은 적절히 섞어 드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 넣으시고, 현미도 조금 넣으시고, 또 백미의 양을 좀 늘려서 영양이 균형이 맞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장 건강이 좋고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넣고 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요, 혈압 조절까지 맡고 있는 만큼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전신 건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장기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단백질, 나트륨, 칼륨, 인, 이 네 가지 영양소를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 건강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나트륨은 혈압과 수분 정체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칼륨은 심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절이 필수이고요, 이는 뼈 건강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표고버섯, 무, 양파 등을 소개해 드렸고요, 모두 면역력 강화와 혈액 정화,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다만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잡곡밥은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인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 드시기보다는 개인의 그 신장 기능에 맞춰서 신중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신장 건강은 생활 속의 작은 선택 하나에서 크게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음식의 선택, 수분 관리, 적절한 소금 섭취만 잘 지켜도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